오늘 뉴스앤 이슈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 이두화 변호사, 이원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한 두 가지 팩트 체크부터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서요, 조국 장관의 딸이 집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보도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가 바로 해명을 했고요. 일단 김성환 평론가님, 집에서 인턴을 했다? 이 보도 내용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뭐 그 기사를 봤는데 맥락이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예.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집에서 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는지 상세한 기사 내용이 없고요. 예. 그냥 검찰 관계자 발로 알려졌다, 뭐 전해졌다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측면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보도 내용을 보자면 인턴 활동을 했을 때 공익인권법센터에 가서 인턴 활동을 하거나 거기에 행사에 참여해서 뭔가를 뭐 일종의 자원봉사 같은 거잖아요. 인턴 활동이라는 게. 그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당시에 본 사람이 별로 없다. 예. 그러면 그 인턴 활동 증명서는 어떻게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을 테고 그러니까 집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 뭐 예. 일종의 이제 자료를 갖고 와가지고 그 자료를 뭐 번역하는 작업을 한다거나 뭐 이런 류의 일들을 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근데 이것 또한 사실은 제가 지금 추측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사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구성을 해주신 거예요. 구성을 해서 말씀을 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측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기사 내용에 그게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어느 쪽 주장이 맞다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사실 그동안 조국 장관이 해명해온 걸 보면은 실제로 봉사활동했다, 인턴 활동도 했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바꾸는 내용인데 오늘 정경심 교수가 해명한 내용을 보면 일단 사실은 아니다라고만 얘기했어요. 예, 허위 보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AP 수험 기간, AP 시험 기간하고 인턴 활동이 겹친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예. 저희 약간 의문인 거는 이 AP 시험 기간 같은 건 아주 객관적인 사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럼 본인이 사실이 아니면 좀 더 그리고 이왕 해명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왕 해명을 시작하신 거면 AP 시험 기간은 그때가 아니었다. 라고 하거나 좀 자세하게? 예, 예. 아니면 AP 시험 기간은 그때였지만 우리 딸은 그때 예. AP 시험을 안 쳤다. 라고 하든가 아니면 AP 시험 기간과 이 인턴 기간이 겹쳤지만 그래도 그리고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가 아니죠. 이제 28살인데 아이라고 하긴 나이가 많아요. 그죠? 30이 코앞인데. 예. 그래서 우리 딸이 그때 인턴 시험도 치고 AP 시험 기간이어서 시험도 쳤지만 인턴 기간에 인턴도 했다. 예. 이게 뭐 양립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명을 객관적으로 좀 하시면 예. 저희가 여기서 토론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AP 시험 기간이라고 보도를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니까 어느 거에 해당되는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알 수가 얘기를 없네요. 안 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제 아이들 관련해서 정확하지 않은 보도에 당혹스럽다. 이 정도 수준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또 법원의 판단으로 가는 상황이고 또 하나요. 이낙연 총리의 발언 때문에 압수수색 상황이 조금 논란이 됐었죠.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11시간이나 압수수색이 계속됐다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권력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최소화돼야 한다는 그 원칙을 검찰이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의문이 남습니다. 여성만 2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총리의 얘기는 그겁니다. 들으신 대로 여성 둘만 있는데 압수수색하는 거 과도했다. 밥까지 시켜먹는 거 과도했다는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김병민 교수님. 네. 실제로 그런 여론이 있었어요. 여자 둘만 있는 집에 우르르 들어가가지고 너무 오래 수색을 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감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상황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여성 예. 둘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조 장관의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정경심 교수가 있었고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딸과 아들 3명의 사람과 함께 추후에는 변호사 3명까지 총 6명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예. 검찰 관계자도 마찬가지로 6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숫자가 같아요. 숫자가 6명 대 6명. 6명 그리고 검찰 관계자도 여성 수사관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여성이 총 5명 그리고 남성이 총 7명 정도가 있었다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낙연 총리가 대정부 질문 과정 속에서 답변했던 것처럼 여성 둘뿐인 집에서 과도하게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보기 어려운 측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조금은 윤석열 총장이 이끌고 있는 검찰의 수사가 조국 장관에게 이례적으로 과도하게 수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들을 좀 환기시키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지만 예. 거기에 대한 분명한 팩트 체크들이 있고 난 뒤에 이러한 답변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오히려 남성이 3명, 여성이 3명, 조국 장관 측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수가 있었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황교안 대표도 오늘 언급을 했었고 이 의원이 벌써. 근데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수사팀이 위축된 상황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현직 법무부 장관과 영장을 집행하는 검사가 통화를 했다라는 예. 거는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장 집행 중인 검사가 다름 아닌 자기의 최상 직책에 있는 법무부 장관과 통화를 했고 그 상황 자체는 사실은 그 외적인 요소,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이 어떤 수사를 지시한다든지 이 검찰 수사 자체가 어떻게 진행된과 별개로 다 떼놓고 보더라도 일개 한 평 검사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어떤 배려를 해달라라는 전화를 받고 예. 통화를 했다는 것은 사실로 이미 밝혀져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당시에 이제 뭐 이낙연 총리가 말한 부분은 사실과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성별도 그리고 시간도 사실 그렇게 어떤 강압적인 수사를 단정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당시 수사 자체에서는 검사들도 당시 이제 여자 검사 1명과 남자 검사 1명이 수사관을 지휘를 했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변호인들도 정경심 교수의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와서 이것저것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압수수색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설왕설래가 되니까 이 부분에 확실을 기하기 위해서 다시 영장 집행을 받기 위해서 다시 영장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시간을 기다려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받아서 집행을 하고 사실 예. 이것은 검찰 실무상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루에 압수수색 영장을 2번이나 받아서 진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검찰에서는 굉장히 하나라도 물샐 틈 없이 어떤 집행을 하겠다라는 의지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전화까지 받은 상황에서 자칫 실수를 했다가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작용한 압수수색 영장이었다 이렇게 보고 뭐 있습니다. 책을 잡히지 않겠다 뭐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그렇겠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 119 관련한 상황은 그게 이제 법무부 측에서 왜 전화를 했냐의 배경 설명을 하면서 처음에 나오다가 검찰이 반박하고 또 조 장관 측이 반박하는 상황까지 네. 이어졌거든요. 119를 부르려고 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변호인 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경심 교수가 처음에 압수수색에 들어갔을 때 상당히 당혹했던 것도 그것도 또 어느 맞는 정도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뭐 호흡곤란이라든가 몸 상태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거는 아마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압수수색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뭐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경심 교수나 아니면 법무부에서 발표할 때는 굉장히 좀 119에 실려갈 만큼 굉장히 좀 위중한 상태에 가까웠다. 굉장히 뭐 호흡곤란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확하게 병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지난번에 이제 조국 장관이 아내가 지병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게 발언한 바가 있고 또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정경심 교수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병이 좀 있어서 몸 상태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상당히 걱정한 상황이었다고 그럽니다. 최근에 들어서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호흡곤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예. 왔을 때 아내가 상당히 걱정될 만한 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조국 장관 설명으로는 검찰 그 검사 팀장한테 예. 좀 너무 이렇게 지체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빨리 좀 끝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뭐 통화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정황이 그렇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받아들이는 상황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에서 우리가 큰 틀 안에서 좀 이해할 부분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집이니까 검찰 압수수색 들어갔던 검사들이 상당히 조심스러워했을 법한 상황이다. 네, 그건 예. 뭐 분명해 보이고요. 장관이 또 전화까지 서로 바꿔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상당히 검찰에서 조심스러워했을 것 같은, 조심스러워했으면 제가 볼 때는 틀림없다. 예. 근데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압수수색을 들어간 사람보다 오히려 검사가 더 그 위축됐다고 설명하는 것은 예. 그거는 막연한 추정에 가까운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공격하러 간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이거는 아니고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위축되는 게 맞지. 검사가 오히려 위축됐다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딸 일기장까지 가져가려고 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굳이 주류가 그러니까 중요한 증거가 되지 않을 만한 것까지 너무 하려고 예, 시도했던 예. 거 아니냐. 아마 이런 취지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신경전은 정경심 교수의 소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